내란 특검은 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의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했습니다.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국민의힘은 정치 깡패라고 비난하면서 조은석 특검을 당 차원에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이 있는 국회 본청 2층 복도에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이 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압수수색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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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의 반발에 사무실에 못 들어가고 돌아섰던 내란 특검이 재집행에 나서자 연좌 농성에 들어간 겁니다. 특검이 원내대표실 앞에 도착하자 고성과 비난이 이어졌고 건물 안으로 특검을 안내하고 상황을 살피던 국회 방옥과 직원에게도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왜 남의 당에 의청을 와가지고 허락도 없이 당신 누구야? 누가 시켰냐고? 무슨 권한으로 했단 말이야? 국민의힘은 영장 속 압수 대상 기간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취임한 지난해 5월부터인 걸 두고 과도한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표결 해제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데 왜 한참 앞부터 들여다보려 하느냐는 겁니다. 법에 탈을 쓴 정치 깡패들의 저질 폭력입니다. 국민의힘 사령부의 팔다리를 부러뜨리고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저급하고 비열한 정치 공작입니다. 특검은 이에 대해 계엄 논의는 지난해 3월 정도부터 진행됐다며 추 전 원내대표가 그때부터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자료를 이미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만큼 집행이 원칙이란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적 없다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고 조은석 특검과 압수수색에 참여한 검사와 수사관들은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생을 건 한판 평론. 우리는 평론에 인생을 건다. 여도 타짜 함께하는 내 타짜를 소개해드립니다. 박원석 전 의원, 소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장성철 공동대표 소장, 윤희석 전 대변인 없음. 지금 저기가 있어요. 어디? 본회의장 가가지고 특검 물러가라만. 노. 아니에요? 배지가 아니라서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아시면서 그래요. 어디? 본청이 왜 못 들어가 그냥? 어디? 그 본청은 들어가요. 본청 들어가죠. 어디죠? 배지님들 하시는 그 안에 들어간 게 아니고 본회의장이 아니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거기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복도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리를 비우면 뒷담화의 대상이 되는 거야. 자리 비우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죽어라고 달려왔죠. 근데 지금 의원총회 거기 가고 싶을 수도 있지만 못 갑니다. 배지가 아니어서 못 가. 마음이 아프다. 갈 수는 있죠. 기웃기웃될 수는 있죠. 근데 이거 못. 피켓을 안 줘. 피켓을 안 줘. 의원 아니라고. 그렇죠. 국민의힘이 또 윤희석 전 대변인은 네? 낯가림이 심해서 오라고 하지 않는 이상 가서 뭐 기웃기웃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네. 여러분 지금 교통 상황이 안 좋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얘기 다 듣고 있어 오면서. 오면서 듣고 있어요. 마음이 급할 거야. 근데 운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접촉사고가 맞아요. 2번이나 났더라고요. 여기 목동은. 맞아요. 윤타짜는 좀 늦게 도착하는 것 같으니까 청취자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려요. 저도 일산에서 6시 반 이전에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럼 30분이면 여기 와요. 근데 오늘은 1시간 걸리더라고요. 맞아. 7시 반에 도착했어요. 예. 아유, 저 장타짜 넥타이 맨 거 오랜만에 보네요.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얘기를 좀 해보죠. 앞서 이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장타짜가 표현으로 따르면 윤희석 전 대변인은 지금 윤타짜는 국회에서 지금 피켓 들고 국민의힘 지켜야죠. 국민의힘을. 요 얘기를 했는데 윤어게인당을 왜 지켜요? 그게 뭐냐 지금 그 내란 특검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잖아요. 추경호 원내대표, 그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 의원회관 사무실, 그다음에 대구에 있는 지역 사무실, 집, 그다음에 국회 본청에 있는 원내대표실 여기까지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 담겨 있었어요. 근데 집이랑 의원회관 사무실, 그다음에 저기 대구 지역 사무실은 다 압수수색 됐거든요. 근데 이제 원내대표실은 지금 의원들이 스크럼 짜서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지금 사진 보면 그 의원들 앞에 다른 데는 다 내줬는데 원내대표실을 이렇게 의원들이 결사항전하는 이유는 뭐예요? 원내대표실 뭐가 있는데요? 원내대표실은 국회 전략을 짜는 곳입니다. 국민의힘의 원내 전략을 짜는 곳이고. 거기서 일해봤어요. 원내대표실에 제가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했었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그러니까 원내 전략을 짜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뭐 회의 자료도 있을 것이고 의원들과 관련된 자료도 거기 다 있어요. 예, 지금 사진이 좀 나가고 있어요. 네, 막, 의원들 신상 명세 뭐 그런 것도 다 있고 여러 가지 원내 전략을 하면서 짰던 그 회의록 같은 것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12월 3일 날 원내 대표실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회의를 한 거 그것들에 대한 증거 자료들이 좀 남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도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9월 정기국회를 맞이하는 국민의힘의 원내 전략 이런 보고서도 다 있어요. 근데 그건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니까. 아니더라도 그거 뭐 이렇게 쓱 볼 수 있잖아요. 특검이 그냥 볼 수는 있잖아요. 이거 우리 대상이 아니네요. 뭐 밀어놓을 수는 있지만 그런 민감한 자료들을 확인하고 뺏길까봐 막는 거죠. 아니 뭐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걸 압수수색할 수는 없고 아니, 본다니까. 어차피 키워드 가지고서 검색을 해서 그 관련된 것만 압수하는 건데 상징적인 의미도 있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추경호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뭐 뒤에 이제 뭐 소환 등등에 이어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의 저항인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얼마 전에 이제 통일교 집단 입당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한 차례 있었잖아요. 그때 국민의힘이 막아섰던 거하고 지금 이 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막아서는 거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왜요? 아니 왜냐하면 똑같은 당 압수수색. 국회에서 대통령이 일으킨 위헌 불법적인 계엄에 관한 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다수의 의원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계엄 해제 표결에 임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선택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이런 선서를 해요. 근데 저게 위헌 불법적인 계엄이 명확하면 국회의원은 그 즉시 그 위헌 불법적인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표결에 참여하는 게 맞아요. 개개인의 이게 의무예요. 근데 마치 이게 정무적 정치적 판단에 따른 선택인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막아서는 거는 아마 특검이 그냥 뭐 막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안 할 거다. 그리고 아마 강도 높게 압수수색을 하려고 제가 보기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저걸 막아섰을 때 특검법에 보면 그 처벌 조항이 있다는 걸 저도 처음 알았어요. 처벌 조항이 있다면서요. 그 조항에 의해서 처벌될 가능성 마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저걸 막아설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처벌 조항이 무슨 얘기냐면 이걸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저도 어제 제보를 받은 거거든요. 왜냐면 특검법 안 읽어보잖아요. 뭐 수사 대상이 뭐다 뭐 그냥 뭐 특검 누가 임명하다 요거 보지 누가 안 읽어보잖아요. 근데 어제 저도 제보를 받아가지고 봤는데 내란 특검법하고 김건희 특검법의 공이 어떤 조항이 있냐면 벌칙 조항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특별검사 등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이거 의미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집행방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뭐 술 먹고 막 난동부리 경찰 때리고. 근데 이거는 위계 또는 위력이라고. 그러면은 폭행 협박보다 범위가 넓어요. 그러네. 훨씬 넓죠. 막는 것 자체도 업무 방해할 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위력의 의미를 판례가 뭐라고 해석하냐면 어떤 거 있냐면 폭행 협박은 물론이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여 상대의 자유의지를 억압하 이렇게 나온다고. 어이고.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다수 모여가지고 특검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막아서면 그게 위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저번에 보면 그 관저에서 48인이 막았잖아요. 그게 딱 그 말하자면 위계 위력. 이 정치인들이 정치력을 이용해서 그 앞에서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잖아요. 근데 이제 집행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그거를 보고 나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 생각해서 아마 특검법에 벌칙 조항을 넣은 거라고 알고.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왜냐면 그거는 공무집행방해 폭행은 아니니까. 그렇죠. 공무집행방해 처벌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번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를 할 때 변호인들이 자꾸 그 언론 플레이하고 여러 가지 그 허위 사실을 할 때 그때 이 벌칙 조항으로 처벌하려고 그랬어요. 특검에서 얘기했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들 처벌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라고 얘기를 그때 특검보가 얘기를 했어요. 위계 위력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사에 대한 방해도 처벌의 대상이니까 처신을 잘해라는 거라서 특검은 시간 한정적이고 나름대로 이 방해 세력이 있어서 방해를 받으면 시간 없는데 빨리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벌칙 조항인데 사실상 저는 계속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그 원내대표실에 대한 정당 압수수색에 대해서 이미지 출 형식이 아니라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면 저는 이 벌칙 조항을 특검이
들이밀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 근데 두 가지만 얘기 좀 할게요. 잠깐 일단 요 사진 좀 저 현장 사진 일단 좀 띄워주죠 유튜브에. 지금 보면은 의원들이 이제 피켓 들고 항의하거든요. 보면 앞서 사진 보는데 요거까지는 이거 말고 원내대표실 앞에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유튜브 아까 나간 요거 이게 이제 앞에 장동혁 대표를 보고 송호석 원내대표, 박덕흠 의원 보이고 김정재 의원, 권성동 의원 다 보이네요. 이인선 의원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저 플래카드 들고 시위하잖아요. 근데 영장 가지고 특검이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가면 문제가 없어요. 뭐 시위는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영장이 오늘이나 내일 들어갔는데 이거 들고 나가 야 못 들어가 뭐 이렇게 막으면 그러면 엄격하게 해석하면 이 위력으로 방해한 거에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들어간다. 예. 근데 이 조항이 지금 굉장히 센 게 그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벌금형이 없어요. 그 벌금형이 없는 처벌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셉니다. 국회 선진화법보다 더 세요. 벌금형이 없다는 얘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을 잘 안 봐가지고 특검법이 반대하니까 법을 안 읽어봤잖아요. 이 처벌 조항이 있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처벌 조항을 의식한다면 항의는 하되 의원님, 박타자 벌금형이 없다는 게 배지 되는데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날아가는 거예요, 배지가. 집행유예 나오면. 네, 배지가 날아가는 겁니다. 유죄 나오면 날아간다. 유죄 나오면 무조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은 100만 원 이상 이런 게 있지만 그 이외의 형은 이 금고형이 아니고 금고형 이상의 형이 나올 때 배지가 날아가거든요. 집행유예만 날아도 날아가는 거예요. 집행유예가 나오면 이게 배지가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오늘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거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아니라 알려주면 대본을 받아서 뭐 문제는 내가 헌법재판소 재판 거 아니야? 알려줬기 때문에 변호사가 국민의힘에서 뭐 하겠어요 지금. 이거는 헌법소원 낸다고 이제 헌법심판 받겠다. 위헌법률 심판 낼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있나 이런 게 있는지? 모르지. 오늘 알려주신 거잖아요. 아, 그래요? 이 박원석 의원님 말씀이 조금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내란에 동조하고 이건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민주당 그럼 의원들 중에 참여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그들도 내란 동조한 거예요, 그럼? 물론. 그러니까 이거 표결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만 갖고 너는 동조했어, 너는 문제 있어, 너는 처벌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그렇게 않냐. 얘기하지 않았고요. 그건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얘기했어요. 의무를 해태한 거예요. 그 권리고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은 마치 정무적 판단에 따른 선택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고. 모든 법안에 국회의원들이 무조건 다 참여해서 찬반 이거를 모든 하지 법안하고 달라. 이게 법안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내린 결의안이든 뭐든 아니. 국회 모든 안건에 대해서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선서를 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 불법적인 계엄 선포함으로써 우리 헌정체제를 위협한 거예요. 그 헌정체제 위협에 맞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건 국회의원의 의무지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당신의 의무를 해태했어라고까지 문제 지적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것은 내란에 동조했다 처벌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의원총회 장소를 4번씩이나 바꾸면서 그건 우리가 문제 있다고 계속 했던 결국에는 부분이죠. 국회의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잖아요. 그러니까 투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문제 제기하는 투표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처벌 대상이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건 의무를 해태한 거다. 정확하게. 제가 정리를 좀 하면 내란 특검이 지금 수사하는 거는 표결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의도를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느냐. 그런 문제예요.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불순하면 처벌을 받는 거죠. 그러면 특검의 시각은 예를 들어 그날 국민의힘에 많은 의원들이 참여 안 했는데 그 사람들 다 처벌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모두게 예를 들어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에 있었던 의원들이 8명 의도적으로 그걸 막았다면 그거는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시각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들락달락하면서 결국에는 표결에 참여 안 했어요. 그거를 그냥 본인의 선택에 따른 이 본인의 의지에 따른 선택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거는 헌법상의 의무를 해태한 거고 저는 국회 본회의장에 들락달락하면서 혹은 본회의장의 인근에 있으면서 표결에 참여 안 한 거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방조죠. 잠깐. 이게 왜 방조가 안 돼요? 제가 좀 느껴서 죄송한데요. 오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투표 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것하고 참여해서 부표를 만약에 던졌다는 거 하고 그거를 비교해 볼 때 이게 내란 방조가 되느냐 여부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투표에 참여를 했는데 부표를 했어.
찬성을 안 해. 예. 계엄 해제 찬성을 안 해. 그거는 어떻게 판단할 겁니까? 그러니까 투표용지 자체에 참여했다 안 했다는 것을 마치 100% 가표, 그러니까 이거 해제해야 된다는 의사 표시를 안 하는 걸로만 해석을 하니까 이렇게 좀 과한 이런 분석들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말씀하신 대로 원내대표실 안에서 몇 명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 조지현 의원은 지금 김용현 장관으로 통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투표용이 자체에 대해서 누군 밖에 있고 누군 못 들어오고 뭐 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엔 너무 간단한 분석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윤타짜. 당내 의원들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좀 많이 당황해하고 있다고 해요. 당황? 어떤 점에서요? 진짜 들어왔잖아요. 몰랐나?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 압수수색하고 강제 수사할 거라고 전혀 예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은? 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내일 108명, 107명이구나. 우리 107명 모두 107명 중에 18명 빼고 한 90명 정도 다 수사대장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그런 게 있어서 다들 지금 뭐 당내 상황, 뭐 전당대회 관련한 뭐 당 개혁방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고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본인의 안위가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은 더 단단하게 한 덩어리가 될 가능성이 크죠. 오히려 나도 일단은 그 내란 특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불법 운운 정당 말살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그렇죠. 뭐 당직자들을 상대로 한 이제 헌신세전 압수라든가 그게 제일 큰 아킬레스건.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못 들어갔는데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장선조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직자 출신이니까. 제가 이제 뭐 진영과 국민의힘 전임 정당 출신이라면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보복이다라고 하겠지만 사건의 실체를 밝힌다라는 차원에서 저쪽에서 협조를 안 한다면은 저는 압수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밝히기 위해서는 뭐 압수수색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압수수색 하는 것을 보고 참 취약점을 잘 파고 들어갔구나. 특검이. 취약점을 잘 당이 봤다. 가진 취약점? 네. 사무처 당직자 3명을 털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 당시에 있던 수행부장, 뭐 원내 보좌여, 그리고 뭐 실장, 뭐 이런 사람들 털었더라고요. 총 5명이라고 하더라고 보니까. 3명이라고 그러던데. 그 언론 보도 추적을 해보니까 오늘 특검이 브리핑한 거 보니까 원내 그 행정국 직원 5명의 4단명을 상대로 영장을 집행한 것 같아요. 여하간. 그 사람들 다 갤럭시 폰을 쓰고 이번 편을 안 바꿨었대요. 그때 그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구나. 있어. 그러겠네. 그러니까 이제 이럴 거야. 보통 원내대표의 휴대폰은 수행이 갖고 다니면서 저기 대표님 저기 한덕수 총리 전화 왔습니다. 받으시죠. 막 이렇게 바꿔주거든. 그렇겠죠. 네. 수행이 하는 건데 그럼 그 수행이 바꿔만 주고 옆에서 얘기 듣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듣고만 그냥 자기 머릿속에 놓고 끝냈겠냐고. 보고한다고. 원내행정국장한테 저 국장님 지금 이러저러하게 해서 메모도 좀 해놓고 통화도 했을 거고 그게 그 폰에 있을 거 같아요. 완전히 스모킹건이 될 수가 있구나 이게 지금 개인 폰이 아니고 그 직위에 주어지는 폰이구나. 아니에요. 뭐가? 그 이 폰이. 아니요. 이거는 개인 폰인데 개인 폰인데 사후적으로 이제 원내 지도부한테 지도 편달이 있었던 것들을 통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사후적으로 또 다른 고참이라고 할 수 있는 상급자한테 전달을 고스란히 보고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당연히 보고하지. 그러니까 흔적이 다 남아 있다는 거 아니죠? 단체 문자를 뿌리려면은 그때 뭐 단체 문자를 뿌릴 때 그 원내대표가 직접 추경호 원내대표가 직접 단체 문자 뿌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냥 단체 문자 뿌리는 것도 지원시켰을 테니까 그런 게 기록이 다 남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나는 옆에서 들은 얘기들을 또 원내 행정국이라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한 8명 되거든요. 거기 국에 뭐 다른 담당들은 많지만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은 8명 정도 되거든. 그 사람들 톡방에다가 분명히 그걸 다 올렸을 거라고. 관성에 의거하면. 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한덕수랑 통화했습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뭐 비상겸 해제 결의안 관련해서 이런 조치를 하라는 것 같습니다. 막 그것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게 나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야. 그래서 그런지 보니까 이제 그 직원들 상대로 한 압수영장 집행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실관계를 따지는 문제인데 거짓말을 한 거다. 왜냐면은 당시 압수영장을 뭐 제시하지 않고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한 모양인데 오늘 특검이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영장 집행 시 영장이 제시되는 장면을 모두 사진 촬영했다. 다 그렇게 합니다. 딴 말 나올까봐 다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최교진이라는 사람 교육부총리 인사청문회 하는 날 한 걸 두고 뭔가 좀 공교롭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영장을 받은 시점을 밝혔습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시점이 일요일 새벽 2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말에 집행하면 말이 나오니까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 월요일은 정기국회 개원일이기 때문에 의사 일정을 존중해서 안 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화요일 날 한 거다. 이런 설명까지 특검이 일일이 해야 됩니까 지금?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한 실무 당직자들 왜 휴대폰을 안 바꿨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휴대폰 비싸잖아요. 네. 하나 바꾸려면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잖아요. 그거 당에서 안 바꿔줘요. 개인 폰이라서. 그렇죠. 그러면은 네. 개인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들여가지고 휴대폰 바꾸겠어요? 안 바꿔. 그러니까 이거는 휴대폰에 대단히 스모킹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 자료들이 남아있을 그러겠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뭐 실무자가 다칠 일은 없죠. 그렇다고 해서. 방조의 혐의로 또 내란 특검에서 그래도 걸면 뭐 어떻게? 지시에 의거하는 것들을 네. 하고 뭔가 객관적인 상황 전달만 했을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실무자들이 문제가 크게 될까요? 실무자들까지 하면 안 되겠죠. 사실은 거기 이제 정말로 이제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이런 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럴 거야. 한덕수랑 네. 추경호는 말을 맞춰가지고 그날 갑자기 밤에 한덕수 총리 건강이 걱정돼가지고 총리님 저 오늘 수영장 다녀오셨고 자유형 몇 킬로? 3바퀴? 아이고 저 병원. 이런 거 통화했다라고 우길 수 있잖아. 네. 근데 이제 수행비서폰에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이런 얘기 나눴어요. 막 그게 남아 통화 녹음이 있으면 남아 있을 큰일 나는 거지. 아 이거 하나만 더